시작할게요. 자, 우리 5월 8일 과제 질문 받고 진행을 할 거니까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꼭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 있으면 그 주말 시간 이용해서 질문하고, 오늘은 여기 앉아있는 친구의 질문 위주로 진행을 좀 할게요. 자, 질문 번호 4번. 자, fx의 도함수가 이거일 때 저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 자, 봐봐. 이거를 우리가, 원래 함수를 구한다? 물론 가능은 하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f'x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할 거야. 자, f'x를 우리가 뭘 파악하려고 하지? 도함수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파악해서 우리 뭐하지? 한 점에서 기울기를 모아보면 전체적인 증가 양상, 감소 양상을 파악할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도함수는 항상 원래 함수에 뭘 파악한다? 증가, 감소, 극값을 파악을 할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f'x의 모든 모양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f'x의 뭐가 더 중요하다? 부호가 훨씬 더 중요하다. 부호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겠구나, 부호가 음수면 감소하겠구나, 부호가 바뀌면 극값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이제 얘기해 봅시다. 자, 기억은 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0 사이에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fx1이 fx2보다 작아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지. 그럼 일단 여기서 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랑 0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범위가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범위 내의 x1, x2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엔딩이 나와? x값이 작은 놈이 함수값도 어떻다? y값도 작다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결국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자, 여기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0 사이에 수를 잡았을 때, fx는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진다? 뭐 한다고 볼 수 있어? 네, fx는 증가합니다 라고 써낼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증가한다? 증가하겠고 숫자를 잘 맞춰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조건, 나에서 뭐라고 돼 있어? 나에서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뭐라고? 이때는 f'x3가 f'x4보다 큽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주어진 구간 내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건 x3랑 x4였는데, 그럼 얘가 어떻다? 이게 도함수의 값은 뭐다? 감소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얘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로 바꿔주면, 우리 도함수의 증가 감소는 어떤 함수를 파악할까? 도함수의 증가 감소는 우리가 미분 한번 해줘야 되지. 그죠? 그럼 이거는 다시 말 보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이거 열린 구간으로 바뀌죠? 0 사이에서 f'x는 뭐 한다고 볼 수 있어? 감소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도함수라는 건 원래 함수의 증강극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그럼 우리가 얘를 파악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할까? 그래, 미분해서 우리는 프라임에다가 미분하는 거니까 더블 프라임이 되죠? 이거의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얘의 증가감소 얘기하면 얘 뭘 봐줘야 돼? 얘의 증가감소를 봐주려면 얘 다시 fx의 증가감소 보고 싶으면 도함수 부호 같지? 그 마찬가지로 이게 도함수도 부호 보려고 하는 거야. 부호가 무슨 수? 감소니까 음수가 되네. 그리고 이거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도함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게 도함수가 음수인 상황이면 fx는 어떤 모양이었지?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죠. 가면 갈수록. 또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면 어떤 모양으로 한다고 그려질까? 미로블록하겠지?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미로블록이라는 것도 기억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이 문제에서 쓰이지 않아. fx는
x가 자 위로 블록합니다 라는 얘기도 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실제로 파악할 거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f'x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a가 양수라고 돼 있어 음수라고 돼 있어? 그런 얘기는 없네요. 자 봐봐 만약에 코사인 ax 이렇게 돼 있다고? 아 2에 아이고 미안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족권을 먼저 해석을 한다. 자 가족권은 뭐라고? fx는 증가라고 나와 있지? 그럼 다시 fx는 증가 우리 무슨 얘기 할 거야? 이거 뭐로 판단해? 원래 함수가 중간한다는 얘기는 한번 미분해서 f'x가 뭐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한순간 0일 것까지 괜찮거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이걸 붙이면 안 되는 순간은 상수함수인 구간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자 우리 이런 함수에는 상수함수인 구간이 있다 없다? 없는 거 알고 있으니까 봐봐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를 해석할 때 도함수가 양수라는 얘기를 해석을 할 거야. 이 방향대로 해석을 해달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부호를 보려고 보니까 자 얘 무슨 수야 언제나? 거듭제곱이지? 그죠? 지수함수 언제나? 자명한? 그죠? 자명한 양수인 거 알고 있죠? 그치?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 a는 어떤 수가 돼야 돼? fx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자 a는 결국 0 이상이다 라고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a가 0이 돼버리면 f'x가 0이 되니까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되지? 상수함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a는 0보다 커요 라는 조건을 가족권에서 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제 이 범위에서 f'x가 감소하는 것도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 f'x가 음수가 된다 라는 거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 구간에서 자 f'x 구해주면 식 어떻게 나오니? 미분해주면 자 이거 우리 합성함수가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합성함수 유법 기억나니? 자 그러면 해주면 어떻게 돼? 원함수는 그대로 냅두고 얘 그냥 지수함수 미분해도 자기 자신인 거 알고 있죠? 그치? 근데 속함수인 코사인 AX를 미분해서 이제 우리가 속미분해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코사인 AX도 보면 합성함수인데 코사인을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의 AX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게 X가 아니니까 속함수 한 번 더 미분해줘야 되죠? 그럼 AX 미분하면 뭐 나와? A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잖아. 자 그러면 결국 식이 A의 2의 코사인 AX A제곱이 되죠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사인 AX 이렇게 쓸 건데 A가 양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 F'X에서 여기 부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자명한 양수가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결국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야? 마이너스를 만드는 건 바로 이 친구가 만들었구나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0 사이에서 자 마이너스 사인 x는 뭐가 된다? 음수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자 사인 ax 어떻게 그렸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a가 양수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그죠? 자 위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겠지? 사인하고 처음에 어때?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게 사인이었는데 마이너스가 붙어버렸으니까 왼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뻗겠지 이제 그죠? 자 왼쪽 아래로 뻗으니 그림이 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진짜로? 얘가 양수 잠시만요. 범위를 내가 제대로 썼잖아. f'x 저 문제는 양수 0보다 크고 아 0보다 크다로? 그러면 마이너스 없애면 그래프 다시 이렇게 해보자. 잠시만요. 뭐지? f 더블 프라임이 음수다. f 더블 프라임이 음수다. 그래서 f 프라임 x 미분했어요. 미분하면 그대로 쓰고 속함수 미분하고 그치.
하고 쓰고. 그거 뭘 잘못했을까? 이게 2의 코사인 x. 증가한다. 양수다. F'이 증가한다. F가 증가하니까 프라임의 양수. 더블 프라임의 양수니까 프라임의 양수니까 더블 프라임의 양수. 더블 프라임의 양수. A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양수잖아. 그래서 저게 주기만 바꾸지 다른 걸 안 바꾸잖아. 잠시만, 물질 조건이 잘못된 것 같은데. 도함수가 양수다. 이게 도함수는 음수다. 죄송해요. 자, 여기 모든이었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어떤이라고 돼 있네요. 그쵸? 자, 어떤이란 말은 뭐냐면 음수인 게 있다라고 해석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처음에 모양 어때? 이렇게 그려지니까 처음 양수 부분이 나오지? 근데 분명히 우리 무슨 얘기 해줘야 돼? 이거인 부분이 있다라고 바꿔주는 거야. 문제에서 어떤 x3, 어떤 x4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 x3랑 x4가 이걸 만족하는 x3, x4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봐봐, 여기에서 말한 모든 구간에서 증가해야 돼 라는 말로 끝났다면 여기는 f 더블 프라임이 음수인 순간이 있어 라고 말을 끝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쭉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림이 아까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지겠죠. 그치? 근데 우리 이쪽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안 되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0 사이에 요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점수가 언제나 양수라는 말을 해버리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놈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보다 더 왼쪽에 잡혀야 된다는 거야. 어떤 구간을 지나서? 요 구간을 지나서 왼쪽에 더 있어야 돼 라고 말해주게 되는 거거든. 그럼 봐봐, 여기가 언제니? 라고 물어보면 주기의 절반만큼 뒤로 가게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주기가 뭐가 돼요? a분의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되는 게 맞겠지? 그죠?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보다 작아요 라는 말로 끝낼 거니까 결국 a는 뭐보다 4보다 크다 라는 말로 식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수 a의 최소값은 5가 되겠죠?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또 13번? 자, 13번. 4개 변수 세타로 나타낸 x가 자, 뭐라고 돼 있어? 3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 y는 한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라고 나와 있잖아. 자, 이거 보면 은근히 좀 허무할 거야. 봐봐. 우리 4개 변수 세타로 나타낸 함수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냐면, 봐봐. 세타와 x 사이의 관계가 정의되어 있고 세타와 y 사이의 관계가 정의되어 있으니, 자, 세타는 x의 친구이자 y의 친구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x하고 y는 친구의 친구야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있다고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이름은 들어가서 알아. 얘 이럴 때 이 둘의 사이를 밝혀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 사이로 가는 관계를 밝혀낸다는 건 x에서 y로의 함수 관계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최종 목표는 바로 dy, dx라는 거죠. 그치? 자, 근데 봐봐. 여기서는 x와 세타 사이의 관계만 규명할 수 있고 여기는 세타와 y 사이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미 뭐 배웠다고 쳐서 알고 있는 건데, 자, 얘로 하여금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dx, d세타를 구할 수가 있고, 이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입니다. 그쵸? 이 관계식에서. 자, 혹은 뭐도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는 d세타 dx도 구할 수가 있어. 이거는 이 식을 관계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구할 수가 있거든.
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요 관계식과 마찬가지로 자, y와 세타 사이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매개변수법을 그렇게 어렵게 안 봐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분수처럼 생각하잖아? 그럼 내가 똑같은 수로 나눠도 어떻게 돼? 식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dt로 나눈다고 생각해도 돼. 분모 분자 dt로 나누면 어떻게 돼 이게? 분모는 dx dt분의 dx 분자는 dt분의 dy 이런 식으로 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봐 dx dt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 처음에 받은 이 식 있지? 이 식을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와? 이 식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쵸? 자 dx d세타는 하고 식 쓰고 시작할게.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자 우리가 y는 fx 할 때 자 f'x 이렇게 y'은 f'x 이렇게 쓴다는 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dx dθ는 하고 식을 써주면 자 분모는 뭐가 되니? 얘는 3 얘는 그죠? 그 다음 얘는 dy dθ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x 미분한 걸 분모에다 넣고 y 미분한 걸 분자에 넣어주면 끝이다. 소 이지하죠? 자 그죠?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자 어떻게 나와? 얘는 하고 식을 쓰잖아? 그럼 분모는 3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분자는 2분의 1 사인 세타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자 봐봐 이렇게 매개변수로 나와 있는 함수를 미분하는 상황에서는 x 미분한 거 분모에 넣고 y 미분한 거 분자에 넣어주면 이게 dx 분의 dy 꼴이 된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엄밀하게 식으로 들어가면 이거 공식화 시키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라지? 분홍색으로 이렇게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dy, dx는 언제나 자 dy가 분자에 있지 그죠? 그러니까 dy, dt에다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지금 dy, dt죠? 매개변수? 매개변수에 대한 이제 미분을 쓴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 dt, dx를 곱해주시면 dt, dt가 마치 약분되는 것처럼 계산이 돼가지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방금 쓴 채로 해주면 자 dy, dt를 이렇게 놔주고 얘를 역수치하면 뭐가 돼? dt분의 dx분의 1이 돼버리지? 그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거 알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은 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 최종적으로 계산하고 싶은 애를 분자 그리고 미분하고 싶은 변수를 분모에 넣게끔 식을 곱셈꼴로 놔주면 우리가 언제든 미분할 수가 있어요 라고 볼 수 있어. 자 이렇게 어려운 식보다는 그냥 이걸로 각각 미분해서 분모 분자에 넣어준다가 좀 더 쉽긴 하죠? 해서 이렇게 써주면 우리나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극소값이 뭔지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럼 봐봐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극소를 구한다는 건 극값의 일종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어때? 미분 가능한 함수로만 연립이 돼 있으니까 원래 함수도 미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극값은 일단 뭐가 돼? 미분계수가 0점에서 나오지 그죠? 자 그럼 봐봐 이게 우리가 뭐야? 미분계수의 함수인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언제 0이 되니? 라고 물어보면 세타 언제게? 그래 세타는 파이에서 자 극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나는 극값을 가질 수는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 근데 봐봐 여기에서 극값 갖고 다른 데서 극값 가질 수 있나? 없죠 지금 극값으로 나온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극값이 있다 없다? 근데 문제에서 극값 물어봤네? 그러면 저 극값이 뭐란 얘기야? 해서 이런 메타적 해석도 가능하다 알겠죠? 이건 실제로 그 시발품에서 나와 있는 해석 방법이야 알겠죠? 자 해서 우리가 후보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물어보는 게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물어보지 그러면 바로 이 단일 후보가 바로 뭐다? 답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실제로 우리가 파이의 수가 조금이라도 커지잖아? 그럼 봐봐 3에서 코사인 빼면 언제나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치? 자 그럼 봐봐 파이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음수가 되고 파이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플러스가 되지? 그죠? 그죠? 자 근데 봐봐 헤헤
자, 봐봐. x가 커질 때 x가 커지면서 작아졌다가 커지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죠? 자, x가 커지려면 세타가 커져야 될까 작아야 될까? 3세타하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보면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지고 최대 기울기, 최소 기울기 1이란 말이야. 3세타는 기울기가 계속 3으로 유지가 되지. 그럼 전체적인 변화율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겠죠? 자, 그럼 봐봐. 얘가 계속 x세타가 커지면 x값이 커지지? 근데 세타가 커지면 파이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파이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었다가 다시 커지는 상황이죠. y값은 세타보다 조금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큰 값을 가지겠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타가 커진다는 건 x가 커진다는 얘기고 세타가 커질 때 y가 어떻게 돼? 제일 작은 순간 찍고 올라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야? 극소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확인하느니 그냥 단일 후보가 극소값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뭘 구하라고 돼 있어? 극소값 물어봤지? 자, 극소는 x값 물어보는 거야 y값 물어보는 거야? y값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코사인 세타에다가 뭘 대입해서 세타에 파이를 대입하세요 라고 말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로 뭐가 된다? 극소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문제 나오면 이 후보들을 전부 다 없애줄 거야 문제에서. 알겠죠? 너무 걱정 안 할 것 같아. 아니 조금 뭐 틀리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이계도함수가 양수인 상황에서 그 값은 극소야 라는 걸로 증명도 가능하지만 조금 비축이긴 해요. 넘어갑시다. 자, 또 질문. 22번 같이 보자. 자, 22번 문제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역함수용법 잘 모르지? 가물가물하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언급을 하고 갈게. 봐봐, 내가 이거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음함수의 미분법부터 조금 언급을 하고 갈게. 자, 음함수의 미분법은 전형적인 라이프니츠식 표기에 이제 가장 잘 맞는 미분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턴 표기하고 라이프니츠 표기 다 알고 있니? 우리가 여태까지 수트에서 다뤘던 F'X 혹은 Y'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뉴턴식 미분 표기법이야. 알겠죠? 프라임을 써가지고 다 되는 거. 근데 이 프라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했는지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자, 우리 처음에 볼 때 y는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래서 y 값에 대한 표현으로 y라는 표현 많이 사용했죠. 어렸을 때는. 근데 우리 1학년 후기만 해도 어때? fx라는 표현을 바꾸지? 이 fx하고 y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본질적으로는 같지.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는 내가 결과야 라는 걸 티내기 제일 좋은 식이죠. 얘는 어떠냐면 x에 의해서 변하는 결과야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fx꼴의 표기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잖아.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어떤 함수에 대해서 미분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되는지 확인하기 어렵지.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dy, dx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럼 이거는 y를 뭐야? x에 대한 변화율로 바라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은 뭐야?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 혹은 y 대신에 fx 써가지고 ddx 이렇게 쓴 다음에 fx 이렇게 써도 어때?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어 라고 말하게 된 거거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아까 했던 것처럼 뭐 exy 플러스 2의 y승은 뭐 sin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이 나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식을 내가 x에 대한 y의 변화율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 x에 대해서 미분 이렇게 한번 엄지를 주고 시작을 할게. 자, 그럼 봐봐. 내가 fx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f'x 구하면 되지? 그냥 도함수 공식 써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자 fx에 대한 식을 이게 아니라 이거는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미분을 하잖아? 그럼 나중에 여기는 x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식이 보기 좋게 나오니? 안 좋게 나오지? 하지만
좋게 볼 수가 있는 법이 있습니다. 자, GY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래, 우리 이렇게 구하고 싶잖아, 그쵸? 자, 우리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DDY, GY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원래 식이랑 같아 되나? 다르죠? 그리고 우리 아까 매개변수 미분법에서 한번 언급했어. 만들고 싶은 변수들로 분수식처럼씩 만들어주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자, DY 약분하고 싶지? 그 약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분자에 DY 있으면 이거 약분할 수 있죠? 그 실제로 분모에 필요한 건 뭐야? x에 대해 미분하고 싶은 식이 필요한 거지? 그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ddy, gy는 이제 g'y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식 어떻게 쓰면 되냐? 이제 그냥 여기다가 남은 짜투리인 dy, dx를 붙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x에 대해서 미분했어 라고 말하면 x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근데 x가 아닌 문자는 dy, dx 붙여주면 되는 거야. 까지 괜찮아? 그럼 놀랍게도 음함수의 미분 개념 설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너가 실제 이제 문제 풀 때 이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다음 단어에서 나오니까 자, 공식 암기 제대로 하고 가. 그래서 자, fx는 뭐가 된다? 그냥 f'x가 되는데 만약에 y에 대한 식을 미분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 이때는 y를 그냥 g'y를 구하시되 그거까지 붙여서 dy, dx를 붙여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얘를 내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지금 어때? 두 문자가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으면 무슨 빈법 써야 돼? 그쵸? 그러면 미 안 할 거야. 그럼 얘 x 미분하면 뭐 나와? 그쵸? 그냥 2y만 나오지? 쓰고 끝냅시다. 자, 그 다음에 안 미 해주면 뭐가 나와? 2x 하고 y는 1이 되는데 뭐가 생긴다? 부산물로 dy, dx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의 y승도 미분합니다. 자, 2의 y승 미분하면 어떻게 돼? 지수함수 미분이니까 그쵸? 2의 y승으로 끝내고 싶지만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아니니까 뭐가 생겨? 그쵸? dy, dx가 부산물로 생기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우변은 sin x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그리고 더 쓸 거 있어 없어? 없지? 해서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제 dy, dx니까 이 식을 dy, dx에 대해서 우리가 묶어주면 되지. 자, 그럼 식 어떻게 나와? 2의 2x 플러스 2의 y승에 자, dy, dx 이렇게 되고 그리고 2y 미분 2항에서 코사인 x 마이너스 2y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자, dy, dx는 값이 어떻게 나온다? 2x 플러스 2의 y승 에다가 자, 코사인 x 마이너스 2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냥 봐봐 요 방법만 기억해주면 묶어주면 되는 거지? 이거 내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쓴 거지. 그럼 반대로 내가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식 쓰고 싶으면 뭐 해주면 되겠어? dy로 미분해서 y에 대한 식을 그대로 쓰고 x에 대한 식을 dx, dy로 써주면 되는 거죠? 해서 별로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는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으로 넘어갈 거야. 자, 역함수의 미분법은 해석 방법이 두 가지거든? 미분계수만 구하고 싶은 거랑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랑 두 개로 나뉩니다. 근데 방법이 또 어떻게 나뉘냐면 봐봐, 내가 도함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얘를 내가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식을 계산해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미분한식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자, 우리가 거진 문제를 풀면 y값이 아니라 x값이 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식으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그리고 내가 여기 쓸 것들은 전부 다 문맥적으로 의미는 같지만 뭘 어떤 걸 생각하는지가 조금 더 달라지는 케이스를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음함수의 문법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원래 우리 역함수라는 건 y는 f 인버스 x를 얘기하는 거지? 그쵸? 근데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어떻게도 쓸 수 있어? x는 그죠? f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뭐라고? 음함수의 미분법 해주면 dy, dx 바로 구할 수 있죠. 음함수 미분법 써주는 거야. 알겠죠? 자, 음함수 미분법 써주면 어떻게 나올까? 자변은 1은 이거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결국 식이 뭐가 나온다? dy dx는 f 프라임 y분의 1 이런 식으로 쓰고 끝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해서 첫 번째로는 이런 방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봐봐, 이걸 구하려면 어때야 돼? 원래 함수를 미분할 수 있어야겠지. 그죠? 자, 이거는 fx의 도함수를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제시가 되어야겠죠, 문제를.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미분계수의 x좌표가 아니라 y좌표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y좌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법은 별로 유용성이 없다. 왜? 우리가 보고 싶은 x좌표가 아니라 y좌표를 계속 알아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 안다 그랬죠? 자, 우리 역함수에는 어떤 중요한 성질이 들어있냐면, 봐봐. 자, f 한 다음에 f 인버스 x는 5개. 그쵸? 원래 함수에다가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언제나 항등 함수가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이거를 합성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한미라고 쓸게. 컴퓨터 나오게. f 프라임 f 인버스 x 해서 일단 겉함수만 미분해 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속함수의 도함수가 여기 나오겠지. 이렇게 좀 쓸게. 알겠죠? 는 하고 써주면 우변이 뭐게? 1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ddx f 인버스 x는 하고 식을 쓴다면 이 결과가 뭐야? f 프라임 f 인버스 x분의 1이다 라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지? 해서 이렇게도 우리가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때? 우리가 언제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식이 되겠죠? x에 대한 식이기도 하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식 해석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식 변형에서는 이 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알죠? 이 식 변형은 지금 다룬이 아니라 바로 적분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f 인버스의 역함수다. 이 f 인버스의 미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공식 암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 도함수는 자 어떻게 써줘? 역수로 들어가는데 f 인버스가 x에 자리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게 왜 그런지 우리 세 번째 방법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미분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함수가 아니라 자 미분계수가 중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쓸게. 자, 미분계수가 더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굳이 도함수를 구해서 푸는 방법, 도함수에다가 x값 대입하면 바로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푸는 법이랑 두 번째 방법으로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원래 함수랑 fx는 그래프가 어떤 관계게? 그쵸? 자,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인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보조 정리를 하나 깔고 가자면 우리 y 기울기가 이제 y는 뭐 mx 플러스 n을 내가 역함수를 구하잖아. 그래서 1차 함수의 역함수 우리가 공식화시켜서 기억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보일 때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나? 안 나면 그냥 x, y 자리 바꾼 다음에 y를 정리해주면 되네. 그쵸? 쉽게 생각하면 x하고 y에 대한 모든 말이 바뀌죠.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도 y 증가량분의 x 증가량으로 바뀌겠지?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이제 그냥 n분의 1. x 증가량 y 증가량 자기가 바뀌는 거잖아. 부가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는 역수가 돼. 그리고 y 절편은 뭐가 된다? x 절편이지. 여기 y 절편 뭐야? n이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공식 자체보다는 내가 이거 왜 썼냐면 자 1차 함수의 역함수는 기울기가 반대로 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야. y는 x 대칭 이동시켰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 보여주려고 쓴 거야. 자, 그럼 봐봐.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놓고 자,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가 있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얘를 내가 fx라고 하고 얘를 내가 f 인버스라고 한번 얘기해볼게.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으면 자 이게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니? B, A 대응되는 점으로 가겠지? 그죠? 자, 그 접선이라는 건 우리가 이 점에서 fx를 대체할 수 있는 선이야 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 이거 내가 네 마지막으로 했을 때 됐단 말이야. 자, 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죠? 접선이 이렇게 그려졌어. 얘 기울기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f'A라고 쓸 수 있겠지. 그 얘는 f'이라고 하지 말고 g라고 할게. f랑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는 얘는 그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여기서의 접선은 G'B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어때? 얘네 둘이 지금 Y는 X에 대해서 뒤집혀 있는 상태지? 그럼 다시 아까 직선이 뒤집히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역수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Y는 fx 위에 있는 A, B라는 점에서 자, X좌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다? fx의 미분계수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다시 fx의 x좌표로는 자 f'A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죠. 그리고 자 x좌표의 y좌표인 b를 통해서 못 얻어낼 수 있어? b가 이쪽에 x좌표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역함수의 미분계수는 b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어? G' B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얘네들이 서로 무슨 관계라고? 역수 관계라고 했으니까 그죠? 직선 기울기 역수 관계라 했지? 기울기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곱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해서 우리가 미분계수만 구하고 싶을 때는 자 fx 위에 있는 점을 파악을 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미분계수, 여기서 나오는 역함수의 미분계수 파악해서 둘의 곱이 1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 식들이 전부 다 어때? 이게 그냥 결국에는 f 인버스 a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애들에 대한 자 얘기는 전부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교함수를 구할 건지 아니면 미분계수를 구할 건지에 따라서는 조금 잘 자주 쓰이는 게 다르다. 해석 방향이 편한 걸로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으니까 자 미분계수 구할 때 내가 채우자. 알겠죠? 그리고 자 위식이랑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얘를 안 해볼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 정도 얘기하고 문제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자, 우리 나중에 다시 보게 되면 음함수하고 역함수 미분 안 해도 돼? 그거 매개별수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어떠냐면 개별 설명 봐봐. 이거 하고 끝난다? 진짜로? 근데 이제 그 뭐야 그러니까 아니 모르니를 물어볼 거야. 알겠죠? 자, 아무튼 22번 문제 같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릴 거야. 실제 미분계수 할 때 fx 위에 있는 몇 콤마 며칠 바탕으로 f'과 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라고 넘어가세요. 이거 내가 처음 왔을 때 내가 개념부터 줬나? 안 줬어? 이런? 그 지금부터 한번 나오나? 지금부터 한번 나오긴 하겠다. 자 일단 우리 22번 문제 풀기 전에 나 저거 프린트나 돌리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자, 시작합시다. 이것도 일단은 식해석은 수투에 기반을 많이 하고 우리 대사법만 미적분에서 따온다 라고 생각을 좀 해줘. 알겠지? 자, 22번에 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gx는 실전 미라고 돼 있고 g'x가 뭐라고 돼 있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아까 계산식들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g'x라는 건 어떻게 구해? f'의 f 인버스 x를 넣고 분의 1 이렇게 쓰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봐봐 gx를 논하려면 함수가 어때야 돼? 최고창계수 양수니까 증가만 함수 나와야지. 그럼 봐봐 결국 여기다가 f 인버스 x는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 있어. 그럼 봐봐 결국에 우리가 요 얘기는 g'x는 그러면 결국 f'의 역수로서 정의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 f'x는 어떻단 얘기야? 오히려 3 이상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우리 fx가 지금 뭐야? 3차 함수, 최고창의 양수 3차 함수지. 미분은 몇 차 함수 나와요? 2차 함수 나오지? 자 얘가 2차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 봐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도함수 이렇게 생겼죠? 그럼 실제로 원래 함수 그리면 자 계속 증가는 해. 증가하고 여기도 증가하고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점 대칭 중심이 동국점이 되면서 기울기가 제일 작은 선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제일 작은 기울기조차도 3 이상이다 라고 우리한테 말해준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분자는 fx 빼기 gx죠. 분모는 gx에다가 x 빼기 3 곱한 거지? 그리고 x가 어디로 가는 상황이야? 3으로 가는 상황이야 라고 했을 때 얘가 뭐래? 3분의 8인가? 8분의 9?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을 해석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쵸? 자 우리가 자 극한을 구할 때는 공식에다가 대입하고 뭐 미분계수를 쓰네 아니면 약분을 하네 하지 말고 일단은 3부터 대입하는 게 먼저지? 그럼 대입하면 x 빼기 3 때문에 분모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수 있지. 그럼 분자도 어디로 따라가줘야 우리가 수렴할 가능성이 생겨? 0으로 가야 수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얘기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분자 F3 마이너스 G3이 서로보다 같다 해서 말을 끝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F3하고 G3이 같대. 그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라는 게 중요한 상황일 거야. 봐봐 자 F3을 넣으면 뭐라고 볼 수 있어? F3 넣으면 뭐 B가 나온다고 칩시다. 알겠죠? 자 그럼 G3을 넣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어? A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잠깐만요. 한 얘기가 더 아니나 F3 빼기 G3 그치 F3 빼기 G3 F3이랑 G3이 같다. 그러면 FX랑 GX가 3일 때 만난다는 얘기지? 자 봐봐 그치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다. 미안해요. 자 Y는 FX랑 Y는 GX가 X는 3에서 만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봐봐 FX 지금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건 GX도 증가함수지. 그죠? 자 증가함수랑 증가함수 만날 거면 어디서 만나야 돼? Y는 X를 해야지. 원래 함수는 역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 놓은 거니까 그 뒤집은 대칭 중에서 만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 결국 3,3에서 만날 거야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자 3,3에서 만나지. 그럼 나 이제 G3이 뭐란 얘기야? 3이란 얘기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나오는 식은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상황에서 자 얘가 어차피 3으로 가니까 x 빼기 3분의 fx 마이너스 gx를 하면 자 여기서 3, 3 나눠주면 뭐가 돼? 3분의 8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봐봐 결국에 요 식의 결과로는 내가 이걸 통째로 hx라고 생각하면 x가 3으로 가는 상황에서 hx 0이지? 그럼 hx가 h3으로 가도 된다고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야?
h 프라임 3과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h 프라임 3이니까 우리는 분자 미분에서 f 프라임 3 마이너스 g 프라임 3이 뭐예요? 3분의 8이에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우리는 gx, g 프라임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g 프라임의 미분 계속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다시 보자. 아까 했던 거죠. 봐봐. 자, fx가 지금 뭘 지나는 거 알아? 3,3 지나는 거 알고 있지? 그죠? 자, x좌표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예. gx가 얘가 3으로 가니까 3 나눠버리고 3으로 쓸까? 괜찮아? 자, 우리 fx로는 어떤 미분계수 구할 수 있어? x좌표를 따가지고 f 3에 대한 얘기 할 수 있지? 이거랑 대응되는 점은 g 프라임 몇이야? 3이죠? 그럼 이게 뒤집혔으니까 곱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f 프라임도 모르고 g 프라임도 모르는 상황이지? 그냥 f 프라임이 3 이상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f 프라임을 내가 m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내가 n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말은 어떻게 바뀌니? n-n분의 1이 뭐가 된다? 3분의 8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 3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잖아? 그러면 m은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요. 그치? 근데 우리 처음 전제에 뭐라고 돼 있어? 모든 미분계수는 3 이상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m은 3이어야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면 괜찮아?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fx라는 애는 자, y는 fx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3에서 우리 미분계수 뭐였어? 제일 작은 놈이 나온 거야. 그치? 근데 이거 뒤집어 놨을 때 우리가 자, 얘가 지금 y는 x 위에서 만난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자, 그리고 3 이상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결국에 우리가 x는 3일 때 f 프라임 x가 뭐가 돼? 꼭지점이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3 이상이라고 했을 때 3이라는 얘기는 도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자, 언제나 3 이상 위에 그려져야 돼. 근데 3이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y값이 3이 나왔어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괜찮니? 그러니까 딱 이 변곡점에서 미분계수가 3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3,3이고 그리고 3에서 지금 어때야 돼? 변곡 접선이니까 접해야 되지? 근데 지금 어때? 뚫 접하고 있으니까 몇 중근을 가져야 돼? 3중근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얘는 x-3의 세제곱이라고 보는데 이걸 뺐을 때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빼고 이항하면 그게 그냥 fx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 기울기가 지금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은 3x-6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fx에서 3x 빼기 6을 빼면 얘인데 안 빼면 뭐란 얘기야? 이걸 이항시켜서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f1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자, f1은 하고 1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에다가 3 더하고 6을 뺄 거니 마이너스 11이라고 해야겠네요 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또? 아, 그리고 오늘 모의고사 문제 풀이는 안 합니다. 알겠죠? 다 올 때 할게. 또? 26번 같이 보자. 자, 좌표 표면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4인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 4인원 그립시다. 그리고 y는 5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t,5에서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ft라고 합시다 라고 나와 있네. 그럼 t,5라는 건 어쨌든 그냥 뭐야? 그냥 그래프 위에 있는 선 위에 있는 한 점이고 그리고 자 4하고 마이너스에서 t가 빠졌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다가 선 그으면 수직선이 돼버리지? 이 수직선은 기울기가 없으니까 이때만 정의 안 할래?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의 곱을 관찰합시다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럼 봐봐. 기울기라는 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써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접선을 다룰 때는 그냥 관계로만 푸는 법이 있고, 관계로 그냥 도형의 성질로 푸는 법이 있고,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으로 푸는 법이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봐봐. y는 내가 자, m 한 다음에 x-t 한 다음에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뭐야? 기울기가 m이고 t, 5를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뻗는 데도 마찬가지인데, 자, 언제나 접선을 몇 개씩 그릴 수 있다? 두 개씩 그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어느 부분을 봐도 볼록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식을 써주면 원의 접선에 대한 식을 썼을 때 m 값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왔죠? 그 두 개 m을 곱하면 그게 mt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접선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원과 접선의 관계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고 있니? 뭐랑 뭘 비교했는지 기억나? 그렇죠. 반지름과 그렇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우리가 중직사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중직사와 반지름을 바탕으로 원과 직선의 관계를 파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의 반지름은 레디어스에 r 쓸 거고, 중직사는 디스턴스에 d 쓸게. 알겠죠? 자, 그러면 r이 만약에 d보다 작아 라는 건 거리가 충분히 멀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이 원의 반경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으니까 만나지 않는다 라고 쓸 수 있고, 관계는 따로 없어. 알겠죠? 그치? 자, 만약에 반지름이 중직사보다 크면 이 원 밖으로 못 벗어졌다는 얘기니까 두 점에서 만든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때는 뭐가 됐다? 할선이 됐다. 원의 할선이 됐단 말로 두 점에서 만든다는 말 퉁칠게. 자, 그리고 만약에 중직사와 반지름이 딱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한순간 갖고 떠나겠지. 그쵸? 우리가 이런 선을 뭐라 불러? 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 원과 직선의 관계를 판별을 하는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때야 돼? 이걸 만족하는 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해서 자, 중직사는 반지름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m 값을 정해줄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 써라 하면 언제나 중직사와 반지름이 같은 선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그냥 접선이야. 알겠죠? 자, 해서 문제로 넘어가면 mx 한 다음에 마이너스 y 한 다음에 mt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중직사식을 써주면 뭐가 나오니? 루트 m제곱 그쵸? 플러스 1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이제 0,0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mt 플러스 5가 뭐가 되는 순간? 4가 되는 순간을 구하고 싶어 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얘기 다시 이항한 다음에 제곱하면 2차 방정식 나오지? 그럼 2차 방정식에 나오는 n값의 곱을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뭘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풀 수 있겠네요. 양변 제곱해주면 자, m이 지금 묻자니까 t제곱에 m제곱 마이너스 10t m 플러스 25 그리고 절대값이 오는 식 제곱한 거야. 이 이항을 제곱해주면 16 m제곱 플러스 16이니까 결국에 식이 t제곱 마이너스 16에 m제곱 마이너스 10tm 플러스 9는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문제에서 말하는 ft의 값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m값의 곱이니까 t제곱 빼기 16분의 9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한번 배웠던 애야. 그쵸? 그림 한번 바로 우리 미분 안 하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ft는 t제곱 마이너스 16분의 9라는 건 9분의 t제곱 빼기 16의 역수인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9분의 t제곱 빼기 16 함수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쉬운 함수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잡아서 4라고 할게. 여기도 4라고 할게요. 그치?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그려진 함수지? 그럼 최소값 언제 나와? 마이너스 9분의 16에서 나오죠? 그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 함수의 역수인 함수를 구하는 거잖아.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겠지? 절대값 작아지니까. 그죠? 자, 해서 그려주면 여기 기준으로 우리는 뭐가 된다? 정분선이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 나눠서 볼 거야. 감소하는 거 뭐로 바뀐다? 증가로 바뀌지. 그리고 R을 블록한 거 뭐로 바뀐다? 극소는 극대로 바뀌겠죠? 해서 그림 그려주면 이렇게 모양 그려질 거고 여기도 자, 1 되는 순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찾았을 때 뭐 대충 여기가 1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지? 자, 이렇게 된다면 역수치해주면 증가가 감소로 바뀌고 무한대로 가는 건 0으로 수렴하는 걸로 바뀌죠? 그리고 0이 됐던 건 말살하는 걸로 바뀌니까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는데 하면서 우리가 미분을 따로 안 하고도 역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거 내가 설명한 적 있지? 그죠? 자, 해서 이렇게 볼 거니까 일단 FT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기억을 대입하면 바로 나오지? 그리고 열린 구간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때 뭐라고 돼 있어? 더블 프라임이 음수란 얘기는 그래프가 뭐란 얘기야? 위로 블록하니 맞아? 맞네? 하고 넘어가. 자, 그리고 16fx는 저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1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그림 그려서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만 할게. 자, fx는 하고 식을 썼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6을 곱해주면 4에 x 플러스 4승 한 다음에 뭐라고? 마이너스 14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볼 건데 아니지 16으로 나누는 거니까 4x는 미안해요. 마이너스 16분의 9가 될 거야. 알겠죠? 자, 원래 여기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16분의 9 나오지?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마이너스 16분의 9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럼 정근선이 뭐야 결국? 얘 극대를 이렇게 치고 가는 선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뭐 0 넣으면 16분의 7 나오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럼 교점 몇 개야? 하나. 그림 그래프 그려주면 우리가 식을 최소화하고 답낼 수 있는 거 수수랑 마치 똑같지. 해서 이렇게 답내주고 넘어갑시다. 26번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주고 넘어가요. 또 아유 말해야지 그러면 적으면 내가 먼저 잘못된 거야. 30 4 30 어우 자 30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수투 개념이 좀 들어간 문제거든. 그래서 무조건의 탈을 쓴 수투 문제다 라고 생각을 좀 해줍시다. 자, 일단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되는 건 언제든 뭐로? x로 약분할 아니지 인수분해할 준비하세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된 상황이고 뭐야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릴 일이 생긴다면 무조건 0에서 x축과 만나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자, gx는 하고 식을 봤을 때 얘가 2의 fx승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x는 알파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베타일 때 뭐래? 극값을 갖는다 라고 우리한테 언급을 해버린 거죠? 그럼 우리 극값에 대한 얘기 해주면 반드시 뭘 해줘야 되니? 구하면서 구할 수밖에 없겠지? 그죠? 자, 이거 얘기 자체가 일단 자, G'X가 자,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봐 라고 얘기한 거야. 이때 물론 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안 되면 극값일 수는 없으니까 일단 미분에서 0이 되는 순간부터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 해서 얘를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주면 G'X는 하고 식을 쓰면 자, 우변은 자,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지 원래대로면. 근데 어떻게 돼? F'X가 속함수 미분으로 나오게 되지? 그리고 얘도 미분하면 F'X니까 결국에 내가 식을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 아시겠죠? 자, 그럼 결국에 봐봐. 여기 식을 보면 얘가 G'X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니? 라고 물어본다면 자, F'X가 0이 되는 순간이거나 그쵸? 얘 0 되면 0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혹은 얘가 0이 되는 순간이라는 건 fx가 뭐가 되는 순간 물어본 거야? fx가
0! 어. 2의 영수 빼기 해야 0이 되죠? 근데 fx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 값이 뭐밖에 없어? 이렇게 3개밖에 없는 상황인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지? 그죠? 자, 그런 점이 여기 있는데 자, 이것도 좀 해석을 이따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 y는 한 다음에 절대값 gx 마이너스 g 알파가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미분 불능점이라고 할게. 미분 불능점 몇 개? 2개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죠. 자, 그럼 봐봐. fx, gx 빼기 상수하면 우리가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을 때 y는 ga가 이거라고 하면 그 얘를 x축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gx에다가 y는 ga 그어놓고 너 x축이야 라고 말하면 돼. 알겠지? 근데 이런 미분 불능점이 몇 개래? 2개가 된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g 알파 그었을 때. 알겠죠? 자, 그리고 봐봐. 여기서 극값을 갖는다고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알파일 때랑 뭐 마이너스 1일 때랑 그리고 베타일 때 자,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하면 표시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극값을 갖는 순간이 언제라고? 도함수가 0이거나 아니면 함수값이 0인 순간에 물어보는 거지? 그런 순간이 총 몇 개가 나와야 되니? 3개가 나와야지. 그럼 이렇게 그림 봤을 때 자, 무조건 미분계에서 연대되는 점 몇 개 나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나오지? 그러면 사실 봐봐. 여기서의 해는 2개 나올 거야. 여기서의 해는 몇 개 나와야 될까? 쌤, 만약에 이거 뭐야 극값 없는 함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미분계수가 0인 점 없지? 근데 함수값 못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3개 나온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다룬 함수는 극대극소가 다 있는 함수여야 돼. 그럼 다시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만 나와야 돼? 하나만 나와야지?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 혹은 어떤 식?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여기다 접하게 그어주면 겹쳐가지고 하나 둘 셋 되는 거 똑같지? 혹은 이쪽 극소랑 접하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나오게 하는 건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야? 자, 이 순간에서 극값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 딱 3개밖에 없어. 근데 하나가 중간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을지 그리고 확실한 건 뭐야 우리? 자, 요 얘기를 하면서 F0이 반드시 뭐라는 얘기를 해야 돼? 0이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지? 자, 그럼 봐봐. 교점이 0이야. 그치? 자, 교점이 0인 상황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라고 해버리면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가 0이겠구나 라는 것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제 여기다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의 개형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f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본다면 3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봐봐.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부터 봅시다. 알지? 여기가 0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그 2개 나오지. 그럼 뭐야? 나머지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11 그어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라고 말하고 여기는 알파잖아 라고 말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해서 자, 케이스 1 어떻게 쓸 거야? fx는 0에 서로 다른 두 분 같은 경우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 fx 인수분은 어떻게 되니? x 인수로 가지고 x 한 다음에 알파가 뭐가 돼야 될까? 그게 몇인데? 몇이야 그래서? 어? 몇이야? 그게 x 마이너스 알파, 알파가 정확히 몇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법이죠? 3차 함수 비율관계 이용해주면 이때 1 비율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 몰라? 이거 우리 마지막 수업 때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간반 수업에서 내가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설마 한 적이 있는 개념이야. 3차 함수는 우리가 x좌표 간의 비율관계가 언제나 성립하거든? 접선에 접하는 아니야 접선이 극점에 접하는 접선을 그었을 때 이때 보면 나머지 극점의 x좌표랑 교점의 x좌표가 나오지. 언제나 간격이 2대 1로 동일합니다. 설명해야 되면 나중에 들려.
몰라. 진짜? 안돼 잘안 써요. 아 그래? 야, 이거 쓰면 문제 속도가 진짜 비약적으로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알파하고 마이너스 1 인수로 간다고 점적분해, 부정적분해야 되잖아. 그 영어 쓸때 영나오게 한다. 맞추려고 적분성소 조절하겠지. 그 과정 없이 바로 답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이고 바로 말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1 간격인데 실제 거리가 1이지?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3인 것도 아니까 fx는 x 더하기 3의 제곱이야 라고 말하면서 또 인수분해했을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x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31번 혹시 질문할 거면 이건 지금 안 할게. 이거는 개념 설명하고 같이 봅시다. 알겠죠? 애들 왔을 때 같이 볼게. 자 fx가 식 이런 식으로 나와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gx, g알파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이제 그 미분이 불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자 그럼 그래프의 양상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때 세 개에서만 극값 나오는 거 알고 있지? 그죠? 근데 여러분 봐봐 다음 식이 커지는 게 빨라 아니면 지수함수가 커지는 게 빨라? 그게 훨씬 커지지. 그럼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이 gx는 양의 무한대로 갈까 음의 무한대로 갈까? 양의 무한대로 가겠지? 지수함수가 다음 함수보다 세다고 얘기했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갈 거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베타는 무슨 값이 돼야 돼? 무조건 극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봐봐 이게 극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 이후로 극대 극점 안 나오지. 그럼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쵸? 얘는 오른쪽 위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극소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결국 그래프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정확한 모양 알 바 없어 솔직히 알겠지? 그래서 이런 류의 함수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결국에 우리가 봐봐 gx-g알파라는 건 y는 g알파 여기죠? 그쵸? 여기를 기준으로 수평선을 슉 그었을 때 자 베타를 봐봐 베타랑 함수값이 같거나 베타일 때 함수값이 더 커지면 꺾이는 점 있어 없어? 그러면 언제나 미분 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뭐냐면 자 이걸 만족하게 그림을 그리려면 어쨌든 극소인 거 알고 극대인 거 아는데 베타일 때 함수값이 더 작아야 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증가함수까지 파악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g 알파가 언제나 g 베타보다 커야 되는구나 같아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죠? 자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가 얘라고 했잖아. 그죠? 이 케이스에서 이제 저거를 검증하러 갈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알파가 마이너스 3인 상황이고 베타가 0인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지? 그죠? 자 그리고 다시 f 마이너스 3은 뭐야? 0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걸 쓰는 이유는 gx 걸려면 f가 많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자 f0은 뭐야? 0이지. 그럼 다시 g-3은 뭐니? 2의 0셀에서 0을 빼는 거니까 1 나오죠? 그리고 g0은 뭐가 되니? 다시 f 2의 0승에서 0 빼는 거니까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럼 문제 뭐라 그랬어? g알파가 g베타보다 크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조건이 안 돼서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케이스 2 봅시다. 케이스 2는 아까 뭐였어? 이 케이스 안 되는 거 확인했지? 그럼 이제 이 케이스도 볼 거야.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 자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그림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미분계수 0인 점 여기랑 여기 두 개 나오고 여기가 유일한 실근인 0이 되겠구나 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알파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실제로 여기 거리를 좀 추측하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좀 그어보면 실제 간격이 이제 어떻게 돼? 1보다 작은 간격이 나오지? 근데 그거의 2배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어떨까? 3보다? 그쵸 크겠죠? 또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얘네지? 0보다 작은 거 2개 뺐으니까 자 1보다 작은 거 2개 뺐으니까 자 그럼 이때는 알파가 3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거 생각하고 진행할 겁니다. 2대1 비율 이용해가지고. 자, 그러면 다시 fx 따로 써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뭐 할 수밖에 없어? 여기다가 자, 진짜 우리는 아까처럼 비율 때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도함수를 접근하는 식으로 fx 구할게. 어차피 수투 끝나고 온 거니까 이건 할 수 있어야겠죠. 자, fx를 내가 최고차항에서 1인 3차함수 미분했으니까 3인 2차함수 나오겠고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적분해주면 x세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3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의 x 한 다음에 마이너스 3 알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자, fx는 미쳤나봐. 여기 3x제곱이죠. 그죠? fx 쓴 거니까. 자, 적분하면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3에 1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3알파 x. 그래서 적분상수 써줘야 되는데 0,0지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상수 없다고 봐도 괜찮겠지? 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걸리는데 자, A하고 B가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정수라고 돼 있지? 자, 2분의 3 붙어 있으면서 정수 만들려면 조건 까다롭겠죠? 그쵸? 얘도 정수여야 되고 얘도 정수여야 돼. 그럼 3알파도 정수여야겠다. 볼 수 있겠네요. 그치? 자, 이거를 갑자기 여기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조건에서 알파가 뭔지 결정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수에 만에 판별할 필요도 없이 정수인 개수들 다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했던 거고 이때는 자, 문자의 조건인 정수다 조건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갑시다. 자, 그리고 당연한 건 뭐야? 얘가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야겠지? 그죠? 순서대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의 조건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야 인 상황에서 다시 알파를 결정하러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정수인 걸 찾을 때는 언제나 그냥 정수 하나하나 찾는 게 아니라 범위를 구하고 거기에 맞는 정수들을 다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쓸게. 정수 찾기라고 씁시다. 이거는 그건에 따로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제시가 된 적이 없어. 정수 찾기를 할 때는 일단은 범위 먼저 계산합시다. 정수는 범위 내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럼 봐봐. 알파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라고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가 뭐가 되겠어? 최소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3일 때가 최대가 될 거야.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범위 뭐가 나와? 6이 나오지? 그쵸? 여기가 A였으니까 A는 일단 6보다 작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3보다 크구나 해서 A가 될 수 있는 값이 4 아니면 5였구나 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까지 괜찮아요? 자, A가 4면 알파가 뭐란 얘기게? 는 4에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죠? 하하. 그러면 1 빼기 알파가 3분의 8이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건 B가 5란 얘기야 라고 보셔도 좋고, 그쵸? 자, 만약에 A가 5면 이게 5다 라고 해서 생각해주면 1 빼기 알파가 3분의 10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7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 이때 B의 값은 7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는 것보다는 범위를 찾아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정수가 되게끔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어떤 케이스들이 파생이 되냐? 케이스 2-1. 자, 뭐라고 쓸 거냐면 fx가 뭐이거?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5x인 케이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알파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5인 거 알고 있고, 그죠? 베타는 마찬가지 0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아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극값이었는데 베타가 0인 건 안 변하지? 그치? 알파만 변하는 거니까. 자, 해서 다시 G 알파와 G 베타 사이의 관계를 만족하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 거지? 자, G 알파는 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5 대입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125 한 다음에 플러스 9분의 한 다음에 25 계산하니까 100 이렇게 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5 이렇게 쓸 거니까 우리는 자 27로 치환 통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25에다가 300을 더하고 그리고 225를 뺄 거야. 가 돼버리니 350 빼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분의 50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G베타는 뭐가 되겠어? 그냥 0이 되니까 얘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fx가 뭐여도 된다? x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x여도 좋다라는 판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된 거고. 자 이제 케이스 2로 넘어갑시다. 네, 케이스 2-2 fx가 뭐인 거? x 세제곱 플러스 뭐야? 5x 제곱 플러스 7x인 케이스도 자 여기서는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베타가 0인 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다시 g 알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7분의 343에다가 플러스 9분의 한 다음에 49 곱하기 5하면 245 그리고 7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9가 되니까 이것도 일단 보면 마이너스 나올 것 같아. 어차피 G베타 보고 뭐라고 할 거니까 1이라고 할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 음수 나올 거야. G베타가 왜 0이야? G 0이니까 1에서 그치? 그럼 봐봐 이제 343인데 더하면 735 더하는 거 될 거거든? 여기다 9를 곱하면 441을 빼줄 거야. 그러면 343이랑 441 더하기 745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음수가 될 거라고. 그리고 G베타는 그럼 안 되잖아. 안 되는데? G의 알파가 G베타보다 커야 되잖아. 9 225 350 뭐지? G 베타가 G 알파보다 작아야 돼. G 알파가 더 커야 돼. G 알파가 음수면 G 베타보다 클 수 있을 거 없잖아. 잠시만요. 자, G알파가 아니라 우리 F알파를 구했지? 그죠? 그죠? 자, 이제 실제로 계산해주면 이게 어차피 얘는 양수인데 여기다 얘를 더하는 상황이 나오지. 그죠? 27분의 50이면 이미 1보다 큰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G알파보다 G베타가 더 크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일단 판정 가정들은 다 맞게 나올 거니까 우리는 결국 얘하고 얘를 둘 다 인정할 수가 있게 되면서 얘가 우리가 그런 게 F니까 그래서 자 인정할 수 있게 되면서 여기서 구한 F-1의 제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에다가 4더니까 자 4가 될 거고 여기서 구한 F-1의 제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7이니까 4 빼기 3 1이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 에이 잠깐만요. 마이너스 쓰려면 3 빼기 2 4 그리고 마이너스 1 4 빼기 3 1 1이죠 1
해서 이렇게 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해서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답을 구했던 걸로 계속 보고 있다는 시계 시계 똑같은데 왜 안 나올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가 구간이지? 얘가 구간이나?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아! 그쵸 얘가 9죠 해서 마이너스 9가 최대값이 됩니다. 한번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또 33번 자 이것도 우리가 대칭성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봐봐 이게 지금 x 빼기 5가 너무 노골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건 뭐야? 어떤 함수에다가 x 빼기 5를 대입해서 만든 평행이동시킨 함수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33번 문제를 볼 때는 우리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의 함수를 다룰 거고 그리고 fx가 자 x-5의 제곱 플러스 36분의 x-5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x 빼기 5 x축의 방향을 5만큼 이동한 게 너무 티가 나니까 우리는 구간하고 함수 모두 다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해주면 똑같은 얘기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자 식의 구조를 좀 보시고 어떻게 해줘?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움직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구간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부터 a 빼기 5까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시 fx를 gx로 바꿔줍시다 해서 10을 써주면 어떻게 되니? 그냥 x제곱 플러스 36분의 그냥 x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gx를 그려놓고 이거의 범위를 한번 해석해보자 라고 볼 수 있으니 저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얘 구조를 좀 보시면 분모 0 되는 순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정의역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지? 그리고 또 우리 뭐 봐야 돼? 절편도 한번 보고 갑시다. x절편 뭐 나오니? 0 나오지. 이거 말고 더 있어 없어? 없죠? 분모 0 되는 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점근선은 뭐가 있니?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지. 그러면 y는 0이라는 점근선 가질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어떻게 되겠어? 0이 될 거니까 이 y는 0이라는 건 좌우에 모두 의미가 있는 점근선이겠구나 라고 생각해달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우리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있지만 사실 왼쪽이랑만 관련이 있죠. 오른쪽이랑은 사실 별로 관련 없잖아. 그죠? 오른쪽은 한없이 위로 퍼지는 무슨 점근선이 있어봤자 뭐해. 그죠? 넘어갈 수 없어라고 해봤자 어차피 일로 안 가거든. 그죠? 그래서 좌우에 전부 다 관여하는 애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얘 또 어떤 문제를 파악해야 돼? 6개 중에 3개인데 지금 대칭성 가져야 되죠? 자 대칭성 우리 보면 얘 1차 함수에는 짝성만 있는 함수지 얘는 기함수고 얘는 뭐야? 우함수죠? 그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뭐가 된다? 기함수 그러니까 0,0의 대칭이구나 라는 성질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니까 한쪽만 그리고 나머지는 뒤집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대하고 최소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 반대로 나오겠지? 그죠? 자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봐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지금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까지 물어보니 아니면 함수값만 물어보니? 그럼 우리는 뭐만 파악하면 돼? 그냥 도함수만 보면 되지. 알겠죠? 도함수도 지금 일단 먼저 구해놓고 갑시다. 자, 도함수 구하면 분모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36분의 이거의 전체 제곱 하고 미 안 해주면 그냥 x제곱 플러스 36 안 미 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도함수식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로 묶이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6에 그냥 x 마이너스 6에 그리고 분모는 x제곱 플러스 36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지. 그죠? 자 그럼 봐봐 이 도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분모는 어차피 0이 되는 순간 절대 없으니까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6보다 커지면 마이너스가 되지?
그죠? 6보다 크면 감소, 그리고 마이너스 6까지 증가, 6에서 다시 감소, 이런 모습으로 함수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원점 대칭이고 뭐가 있다? 정근선이 있다 라는 거 반영해서 그림 그려봅니다. 그럼 일단은 뭐가 정근선이다? y는 여기 정근선이지? 그리고 x는 여기 뭐라고? 절편이라고 했죠? 그럼 부호 생각을 해보면 자 분자의 부호가 결국 함수의 부호가 되겠죠? 분모는 언제나 함수니까. 그러니까 함수가 요래 그려질 거고 그리고 여기도 요래 그려질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가 정원선이야? 정원선이 한 6일 때 마이너스 6일 때 극값 갖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이때 말고 극값 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서 극소일까 극대일까? 극소. 여기는? 아우 잘하네. 자 그리고 봐봐 우리 대칭성 0,0 대칭이었잖아. 그럼 봐봐 0,0 전에 위로 블록했던 건 뒤집으면 어떻게 돼?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언제나 자 대칭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 0,0이 무슨 점이 되는 거야? 변곡점이 된다. 그래서 대칭 중심은 언제나 변곡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가는 영상 나올 거지? 근데 그때고 스토리를 한번 써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여기서 정점 찍고 그죠? 그리고 내려오는데 자 어때? 여기가 정근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 아래로 위로 올라가면 뚫고 내려가겠다는 거지? 언젠가 아래로 올라가겠구나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쪽은 이걸 뒤집어서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야겠어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어차피 문제에서 함수값이 중요한 거니까 변곡점이 어디에 나오는지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대칭 위치에 나오겠구나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뭘 잡아줘? 이제 범위 잡았을 때 우리가 뭐라고 됐어? 최대 최소의 합이 0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부호가 서로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봐 똑같이 마이너스 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5부터 왼쪽으로 마이너스 5부터 오른쪽으로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자 그럼 봐봐 내가 하늘색으로 봅시다. 자 내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쭉 그어놨어. 마이너스 5부터 그치? 1만 가도 어때? 전체 최소값을 취하게 되죠. 근데 1 가기 전까지는 5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합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봐봐 우리가 1만 가도 최소값이 얘로 고정이 돼버리겠지? 그럼 결국 문제에서 말하는 최대 최소합이 0이 되는 순간은 뭘 말하는 거야? 최소값이 얘로 고정이 된대. 원점 대칭이래. 그럼 최대값이 뭐가 돼야 합이 0이 될 수 있어? 응? 뭐가 돼야 0이 될 수 있을까? 이거랑 절대값이 반대인 게 나와야 최대 최소합이 0이 되겠지. 얘랑 절대값 반대인 거 어떻게? 이게 원점 대칭이란 말이야. 얘밖에 없어. 최대값이 얘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최대 최소합은 0보다 작겠지. 얘가 지금 절대값 제일 큰 애잖아. 이해되십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취하는 순간이 될 거니까 결국에 문제에서 말하는 자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라. 여기 범위를 확장시켰을 때 최대 최소 더하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거인 순간은 결국에는 구간 내에 뭐가 포함되게끔 자 F6이 최대가 되게끔 해주는 순간이어야 돼 라는 건 오른쪽이 처음으로 6이 왔을 때가 최대라는 얘기죠? 그럼 A가 몇 최대일까? 마이너스 5부터 11만큼 더 가야 우리가 범위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지? 왜 1만 간 순간 전체 최소값을 취해버리기 때문에 전체 최대값을 취하는 순간이 최대 최소합이 0이 되는 순간이겠어?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A는 11이 무슨 값? 최소값이다 라는 거 아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네? 왜 안 어렵지? 풀어보니까 처음에 이거 하기 전까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고 나면 그래도 볼만하잖아. 그쵸? 그래프 그려야겠어요? 안 그려야겠어요? 그려야겠죠. 넘어갑시다. 또? 34. 안 해. 이거는 내가 낸 것 중에 굉장히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애들 같이 있으면 하자. 또? 43번. 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상막함수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주기를 한 주기 안으로 줄 거야. 한 주기를 주나 아니면 실수 전체로 하나? 답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알겠죠?
자, 여기에서 y는 하고 뭐라고 돼 있어? 사인 세제곱 x 플러스 6의 코사인 제곱의 x 한 다음에 플러스 3의 코사인 2x 한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주기가 2파이가 제일 긴 놈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주기가 2분의 파이지? 그럼 주기는 그냥 2분의 파이와 파이의 최소 공배수인 파이라고 생각합시다. 아 2파이라고 생각합시다. 파이랑 2파이의 최소 공배수. 알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한 줄이 딱 보고 그림 그리면 되는데 이거 보고 우리 견적 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일단 뭐 해라? 미분해야 돼. 알죠? 삼각함수 들어가는 수는 간단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분해서 식을 써주면 미분하면 나와? 3 사인 제곱에 x 나오는데 속함수 미분해서 코사인 x까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2 코사인 x에 마이너스 사인 x 그러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뺀 거야. 그래서 쓰고 그 다음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6의 코사인 2x 아니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의 2x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여기까지씩 써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번 좀 문제도 이번 모의고사에서 좀 중요했던 거거든. 이 사인 2x에서 그런 거. 얘가 어떠냐면 얘가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생각했을 때 사인 원래 알파 더하기 세타지 여기다가 세타랑 세타 넣어주면 사인 2세타가 되버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활용해가지고 대각의 공식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알아두고 얘는 뭐랑 같아? 사인 2x는 언제나 2 사인 x 코사인 x랑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사인만 쓰면 조금 심심하니까 코사인 2x는 언제나 그러면 코사인 제곱의 x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x랑 똑같아 라는 거 기억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얘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 성질 이용해서 사인을 코사인을 넣고 코사인 사인 바꿔도 식 나오죠? 그래서 자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이렇게 써도 괜찮아. 알겠죠?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썼냐면 사인 코사인 다 나와 있는데 얘는 사인 코사인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야. 자 그래서 식을 써주면 일단은 3 사인 코사인으로 묶어줄게. x 코사인 x로 묶어주면 여기는 처음에 뭐가 나와요? 그냥 사인 x가 나오지? 여기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 코사인 x 이렇게 나오죠? 4로 묶이죠? 4가 되죠 그냥 미안해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6 사인 2x니까 결국에는 12 빼기 6 하면 18 나오지. 그러면 3으로 묶었으니까 6개가 나오고 그냥 끝날 거야. 모르가? 얘가 사인 x에 12구나 24네 그러면 12 사인 x 코사인 x가 될 거니까 자 여기 12 코사인 x 사인 x 12 사인 x 코사인 x니까 둘이 묶어서 24 사인 코사인 사인 x 한 걸 여기다 묶어준 겁니다. 그럼 봐봐 우리 사인 x 빼기 8은 x가 뭐든 간에 자명한 뭐가 돼? 자명한 음수가 되지?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극값이라는 건 언제 나올 수 있어? 사인이 0이 되는 순간 코사인이 0이 되는 순간에 극값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사인 x 주기에서 0 되는 순간 언제야? 코사인 x 0 되는 순간 언제야? 끝이죠? 그럼 결국 뭐야? 2분의 파이마다 함수값이 뭐야? 극값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극소인지 극대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개라고 했습니다. 아마 부호가 바뀔 수도 있는 순간 이때라고 제시되잖아. 그러면 이 간격 사이의 값을 대입하면서 구간 내 전체의 부호를 파악하는 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은 한 번 더 미분해서 파악하는 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 부호 파악으로 갑시다. 대입해가지고 자 그럼 범위가 0에서 이렇게 되고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0, 2분의 파이,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언제가 극대이고 극소인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쵸? 자 일단은 4분의 파이 한번 넣어보자. 그럼 4분의 파이 넣어주면 양수, 음수니까 최종값은 음수가 되겠지? 그럼 지금 내가 도함수의 부호를 파악한 거니까 처음에 감소하겠구나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도 이 적당값 자, 그 사실 보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죠. 그죠? 그럼 우리 양수인지 음수 다 알지? 그럼 봐봐 하나만 양수거나 음수면 최종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둘 다 음수면 최종고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죠? 그럼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지? 4분면의 부호로 파악을 한 거야. 그러면 결국 최소가 나올 수 있는 순간은 언제야? 2분의 파이. 또 언제? 지금 하나 간격마다지 2분의 파이니까 한 4분면 간격이야. 그러니까 최소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2분의 파일 때랑 2분의 3파일 때고 최대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언제야? 0이랑 파이랑 2파인데 어차피 하면서 주기함수니까 0이랑 2파이 값 똑같겠지?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해서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최대 후보를 생각을 해보면 자, F 0이랑 F 2파이가 같은데 자, 우리 최대 값을 보려면 여기다 넣어줘야 돼. 0 넣어주면 사인 0 되지? 얘는 1 되고 1 되니까 6 더하기 3 더하기 1에서 10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2파이 넣어도 똑같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F 파이도 볼 수 있겠죠? F 파이 보면 파이 넣어주면 사인은 0이 되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면 얘는 6이고 얘는 얘도 3이네? 그리고 그냥 더하기 되니까 자 F파이도 10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최대값은 극대일 때마다 나오고 그 값은 1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문제 몇 번이었지? 최대 최소 합이구나. 그럼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분의 파일 때랑 2분의 3파일 때 똑같이 봐줘야겠죠? 자 해서 봐주면 그리고 자 F 2분의 파이는 하고 신어주면 사인은 1이 되고 코사인은 0이 되는 순간이지? 그러면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지? 그죠? 그럼 1에다가 3을 빼고 1 더하는 걸로 바뀌죠?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괜찮아? 자, 또 최소 후보 언제 나올 수 있어? 2분의 3파일 때 나올 수 있죠. 그럼 2분의 3파이 똑같아주면 사인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코사인은 0이 되는 순간이지? 근데 다시 2분의 3파이 넣어주면 코사인 3파이가 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는 0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빼내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결국에 최대값은 몇이 된다? 10이 되고 최소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라는 거 알았으니 우리는 얘네 둘 더해가지고 7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그래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 다 그려서 안 그렸어. 증가 감소만 파악해가지고 양승만 봐도 돼. 알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걸 표로 쓰면 증가표가 되는데 증가표 말고 그래프로 눈으로 보는 게 좀 더 빠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갑시다. 소이지? 일단 넘어갈게요. 45번까지 질문. 44번. 자, 이건 지금 뭐 하고 있어? 정사면체에다가 지금 정삼각형 잡아놓고 부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자, 그 정사면체를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정사면체 부피까지 물어보는 거 수능에서 좀 안 나와도 좀 되는데 이거 중3 2학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또 나오면 당하는 것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낫겠죠?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수평하게 여기다가 수평하게 그리고 여기도 점선으로 수평하게 해서 자, 뭘 잡아준 거야? 정삼각형을 잡아준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수선을 쭉 내려가지고 여기에요 라고 하고 여기도 여기에요 라고 얘기하고 여기도 여기에요 라고 이렇게 극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삼각기둥을 만들었어요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 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둥의 부피를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아무런 미지수가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지수를 선정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 그죠? 그래서 미지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 그냥 그림으로 그려볼게. 자, 그러면 부피를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밑넓이를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하니? 그래서 어떤 도형이 있건 간에 우리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고 이게 통용되는 건 그냥 단면이 똑같은
것만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 카드 뭉치 이렇게 막 쌓았다고 생각해. 그럼 카드 뭉치의 부피 나오겠죠. 그치? 이걸 내가 카드를 막 이렇게 해도 전체적인 양이 안 변하기 때문에 부피도 똑같겠지? 그쵸? 그러니까 기둥이라고 썼지만 똑같은 단면이 계속 이어져 있는 도형이면 무조건 저식 써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몇이냐? 거의 다 왔네. 자 혹시 다시 5번도 질문이니? 그거는 우리 저번에 그거 있었으니까. 자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부피랑 같아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변의 길이를 x로 지정해봅시다. 알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둥 정의할 때 자, 높이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관통해서 좀 볼 거야. 그러면 여기 이 면에 닿은 높이가 있겠고 그치? 그리고 이 면에 닿은 여기 쭉 떨궜을 때 면에 안 닿고 남은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싶은 높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기둥의 높이 관통 정사면체의 정사면체의 높이 구하는 법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3분의 루트 6 A라고 배울 수 있거든. A는 한 변의 길이가 A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사면체 이렇게 그려서 높이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수선을 쭉 내렸어. 그치? 내렸을 때 내가 이 꼭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쭉 이으면 무슨 도형이 나와?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얘가 기둥을 위에서 보면 딱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있을 거냐? 그럼 여기가 무게 중심이랑 동일하겠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전체 높이의 3분의 2가 되겠죠? 자 해서 여기 있는 얘기를 좀 해보면 자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하면 이게 원래 2분의 루트 3A지? 자 2분의 루트 3A의 3분의 2니까 3분의 루트 3A가 나온다고. 여기가 A가 된다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수점 여기 뭐라고 나와? 3분의 루트 6A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건 내가 위에 잘라낸 이 정사면체의 높이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으니 여기는 내가 3분의 루트 6X예요 라고 말해도 괜찮겠지? 그죠? 자 해서 결국에 우리가 쓸 수 있는 V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밑넓이는 정사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인 거 알죠? 자 해서 4분의 루트 3 X 제곱에다가 높이는 전체 뭐야? 한 변의 길이가 몇이라고 돼 있어? 6이라고 돼 있으니까 2루트 6이거든요? 그죠? 2루트 6이지 2루트 6에서 3분의 루트 6 x를 뺀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으니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와버리고 3차 함수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돼. 그래서 자 미적분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수투 문제긴 해. 자 그러면 얘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인 3차 함수인 거 알고 있죠? 그리고 0일 때 접하고 자 그리고 이때 언제야? x가 6일 때 교차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0에서 6 사이를 봐야겠지? 왜냐면 저 작은 삼각기둥에 한 변의 길이가 6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최소값을 구해야 돼 라고 하면 언제 나온다고 말하면 돼 이게? 그때일 때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가 아까 우리 3차함수 비율관계 이용해주면 몇이라고 말해주면 제일 좋을까? 4 2대 1은 자 내부가 2고 바깥쪽이 1이 언제나 알겠죠? 그러니까 4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값은 4 넣은 다음에 제곱하면 되겠지? 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 온 친구들은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자 수업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숙제를 좀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뭐겠어? 자, 챕터 5 도함수의 활용에서 도함수의 활용 잠시만요. 그 앞에 A라고 써여있는 등급의 기본을 가지는 도함수의 활용 내용을 전부 다 푸시되 내가 말하는 것만 빼고 풀어봅시다.
자, 120번. 121번. 그리고 그리고 131번만 빼고 전부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기출레벨에도 숙제로 좀 낼 겁니다. 주황색. 주황색도 자, 유형 8번. 유형 8번, 유형 9번 전부 다 풀어올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해서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적어주면 그 수특 위저 자, 속도랑 가속도 부분 제외하고 전부 다 풀어보시면 되고, 방부등식도 일단은 수특 개념이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할게. 자, 그리고 그 기출레벨에 유형 8번, 9번 해올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전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해서 오늘 마무리할게. 안녕.